자, 학생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보냈나요? 오늘은 GPS 오차와 추기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차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던 내용들을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점검을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얘기를 좀 했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미국의 GPS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각국의 다양한 GPS와 관련된 비슷한 시스템인 위성 항법 시스템들이 개발이 돼서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GNSS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GNSS 안에 포함되는 것은 미국의 GPS, 다음에 러시아 글로나스, 다음에 또 뭐였죠? 그렇죠.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또 후발주자인 중국의 베이두 2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와 대별되게끔 지역적으로만 항법에 보조하기 위해서 쓰는 시스템을 GNSS하고 대두되는 지역적인 RNSS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처음에 베이드 2를 개발하기 전에 개발했던 베이드 1, 인도 지역의 뭐 시스템인 나빅, 또 일본의 QGSS 같은 시스템이 있다고 얘기 드렸고요. 다음에 GPS가 메인의 주가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GPS에 대해서 몇 가지 일반적인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총 궤도가 몇 개의 궤도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6개의 궤도면을 갖고 있고요. 6개 궤도에 각 궤도별로 4개의 위성을 배치시켜서 총 24개의 위성으로 구획이 됐고요.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어요? 위성의 개수랑 맞죠? 24시간 전 세계 어디에서나 지구 전체 어디에서나 위성 신호를 수신받을 수 있게끔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GPS를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선행됐던 선결 조건들에 대해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 개발하는 단계에서 크게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개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해서 확인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또 가장 중요한 파트다 했던 거 GPS 구성 부문, 구성 부문에 대해서 뭐가 있었죠? 제일 처음에 위성군으로 이루어진 우주 부문, 그 다음에 제어하기 위한 위성 제어와 위성의 신호, 상태, 건강, 수명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부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저 세그먼트인 사용자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위성의 신호 체계에 대해서 배웠죠. 크게 GPS는 일반적으로 오늘 이제 5차원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주파수가 왜 2개인가에 대한 이유를 오늘 배우게 될 거고요. 따라서 L1 반송파와 L2 반송파로 구성이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여기에 뭐가 복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코드가 복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민간인이 이용할 수 있는 CA 코드하고 군용 이용할 수 있는 P 코드. P 코드는 L1판에도 또 복조되어서 들어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CA 코드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스탠다드 포지셔닝 서비스라고 해서 SPSS라고 한다. 그 다음에 P코드 같은 경우는 프리사이즈 정밀 위치 결정 서비스다 해서 PPS다 라고 서비스를 이용한다 했습니다.
또 이 에러 L2파 플러스 그 다음에 코드 플러스 마지막으로 항법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고요.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봅시다. 화면에 흰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파수, 파장, 빛의 속도, 이 관계에 의해서 파의 길이는 빛의 속도를 주파수로 나눠준 거랑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예제를 한번 풀어봤죠.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했고요. 그 수정 파일을 여러분들 이루리 시스템에 탑재를 시켰고, 다시 동영상을 다시 편집해서 그 중간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동영상 파일을 다시 수정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발표 자료 여러분들 수업 노트 내용도 수정을 해서 우리 강의 카페에도 탑재를 시켰고요. 이 룰에도 새롭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PA 코드나 또는 P 코드에 의해서 지상에 있는 수신기와 이 위성 간의 거리를 결정하고자 할 때 이 주파수 파장에 복주시켜서 코드를 심어서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언제 보냈어요 하고 보내면 얘가 또 언제 받았어요 해갖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 코드입니다. 코드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요럴 때 이 위성과 나와의 진짜 거리는 얼마일까 라는 걸 알지 못하고 거의 약간은 부정확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포지셔닝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결정되는 위성과 수신기 간의 거리를 의사거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코드는 곧 의사거리다 라는 거 연결관계를 꼭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업어서 데리고 다니는 놈들 있죠? 뭐예요? L1, L2 반송파라는 게 있죠.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 캐리어. 뭘 싣고 간다 그래서 캐리어라고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뭐다? 캐리어에 의해서 지구에 내가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위성까지 나까지는 이렇게 파 형태로 나타나는데 얘와 얘의 거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뭐라고 한다? 그쵸? 이 파의 위치의 상태, 이게 한 파장이라 그러면 한 파장의 길이만큼이 나와의 주파수 빛의 속도에 의해 주파수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L1파의 경우에는 이 파의 길이가 얼마니까 파의 장의 길이 몇 개가 들어왔는지만 개수만 세면 이 파의 길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의 길이를 개수를 줘서 위성과 나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데, 요거를 위치, 파의 위치의 상태, 그래서 위상거리라고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중요한 파트고요. 즉 반송파로 위성과 나와 거리가 결정되는 것은 뭐다? 위상거리다 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이 지난주에 했던 거고요. 자, 오늘은 GPS 측이 5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미국에서 개발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복잡해지지만요. 그냥 기본적인 거나 스탠다드거나 베이직적인 티오리를 여러분들이 좀 익히는 단계에 있어도요. 미국이 개발한 시스템이다 보니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최대한 가볍게 점검할 수 있고 여러분들 수준 내에서 시험이나 여러분들의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GPS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는 파트 쪽으로 여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GPS를 만능 장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GPS가 그나마 지금 여러분들 쓰실 때는 뭐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잘 맞는데 내가 현재 달리고 있는데 시간도 잘 맞는데 이런 부분은요
수없이 많은 오차원들을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는 그 오차원들을 계산을 해서 그 크기가 얼마인지를 산출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용하는 유저들에게 그 보정 정보들을 송출해줘서 그 보정에 의해서 위치가 지금 현재 얼마만큼 오차를 보정할 수 있게끔 해서 내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하거나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서서 많은 부분에 대한 GPS는 어떤 오차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크게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 5월부로 미국의 그때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선택적 사용이라 불리는, 즉 미군이 써야 될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이다 본데, 우리 칼기 추락 사건도 있었고요. 각종 이제 시스템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 신호를 받아서 포지셔닝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한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들도 응용할 수 있겠다 해서 미국 자체적에서도 시민들이 좀 그 민간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국제적인 니즈와 그 이제 내부적인 니즈를 서로 수용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임의로 신호에 오차를 포함을 시켜서 내가 현재 위치가 100m 이상 벗어날 수밖에 없게끔 해주는, 정확도를 저하시켜 주게끔 하는 SA 기술을 도입을 했다가 요거를 해제를 하지요. 이게 2001년 5월분입니다. 해제를 하면서 이제 포지셔닝에 대한 정확도가 확실히 좋아지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버님 세대 때 사용하고 있던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GPS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차 요인들이 있어서 이 포지셔닝에 대한 정확도가 확보되지 못하는 측면들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이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크게 오차원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기하학적인 오차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오차입니다. 이러한 오차들은요, 내가 GPS 신호를 관측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와 위성 간의 거리의 값에 거리값을 여러 개를 잴 수 있게끔, 즉 관측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 때문에 관측 시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지형적으로 위성 신호가 들어올 수 없는 뭐 차폐되어 있는 지역이나 또는 인공지형처럼 우리가 지물들을 높은 초고층 빌딩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신호가 차폐되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 또 대기의 기상 상태나 우주 기상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주 기상 상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이런 요인에 의해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요. 그 크기들을 알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오차량을 조정을 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즉 오차를 낮추면 정확도가 향상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GPS가 가지고 있는 축의 오차의 총 다 묶어서 우리가 User Equivalent Range Error라고 해서 UER이라고 불러요. 상세한 것은 뒤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개략적인 내용만 붙어볼게요. 우선 위성의 배치에 따라서 위성이 어떻게 조밀하게 모여 있는지 아니면 느슨하게 모여 있는지에 따라서 그 위치에 대한 정확도가 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기하학적인 오차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 사용이라고 불렀던 거, 이건 인위적인 거죠. 미군에서 언제든지 가동 가능한 오차를 일부러 집어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들, 아무리 정확한 원자 시계를 탑재했더라도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시계에는 오차가 발생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위성의 궤도가 나 정확히 어디에 있습니다 라는 정보를 알고 있어야 위성과 미지점인 수신자와의 거리를 정확하게 결정할 텐데, 위성의 궤도가 어떤 오차 요인들을 발휘해서 나와 위성 간의 거리를 차이를 발생할 수 있게끔, 오차를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요인도 있을 거고요. 또 대륙권 지연, GPS 이따가 좀 설명하지만 GPS 위성 신호는 L밴드라는 신호 대역을 사용합니다만, 이 L밴드 신호가 대기 중에 수증기나 미세 에어로졸 입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호의 지연을 일으킵니다. 즉
나랑 위성 간의 신호가 도달해야 될 것이 조금 더 늦게 오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인 즉슨 결국은 지난 시간에 봤던 의사거리를 결정하든 위상거리를 결정하든 간에 나와 위성의 거리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하고, 그 부분은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부터 지구는 가만히 움직이진 않죠. 그죠? 우리가 판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판운동.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판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대륙에 위치하고 있는 판에 미소 하나만 움직임에 의해서 그 정확도가 또 변형이 되는 원인들이 작동할 때도 있고요. 또 사용자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 오차가 있는데요. 일단 상세하게 설명드리자 멀티패스. 경로가 여러 경로로 들어와 갖고 한 위성에서 신호가 다른 경로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들. 또 잡음, 노이즈에 의해서 포지셔닝의 애큐러시가 떨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전리층, 대전되어 있는 입자에 의해서 신호가 지연을 일으켜서 발생될 수 있는 오차들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오차들을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일단 위성의 궤도와 위성의 시계, 크게 보면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위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 있겠죠. 두 가지 파트고요. 어떠한 것들보다도 위성의 궤도 오차와 시계 오차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만, 이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때 GPS의 세 가지 부문을 보면 제어 부문이라는 파트가 있죠. 그 제어 부문은 즉 미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GPS 위성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위성의 궤도가 잘못되었는지, 또 시계가 오차가 발생이 되면 그 오차를 수정할 수 있게끔 지상에서부터 위성으로 역으로 신호를 보내서 시계를 수정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크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오차이기도 하고요. 또 그게 대기, 이제 위성에서부터 신호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이 위성 파트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이 대기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인데요. 그게 전리층과 대륙권 오차로서 구분할 수 있겠어요. 뭐 깊이 방정식으로 해결하고자 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면 머리가 아프니까 크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GPS 신호가 L1과 L2의 두 가지의 팔을 갖게 됐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전리층에 의해서 대전되어 있는 입자의 오차들이 정확도를 되게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소구할 목적, 즉 두 개의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를 이용하면 전리층 오차는 아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다음에 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 그래서 이렇게 지표에서부터 위성까지가 있는데요. 대기에 구름이 많거나 비구름이 많은 경우 신호가 오다 보면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서 조금조금 오다가 좀 늘어나 지연되는 양이 있고요. 그래서 내 수신받는 위치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 그 오차로 작용하는데, 이게 대륙권 오차라고 해요. 다음에 내가 수신받는 지점, 즉 수신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지상 파트가 되겠죠. 지상 파트에서 보면은 먼저 아주 잘 나옵니다. 다중경로 오차다.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형 지물로 인해서 신호가 굴절 또는 반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 길이가 거리가 되게 길어지는 그런 오차들이고요. 신호가 끊긴다. 신호 단절. 사이클 슬립이라고 해요, 영어로. 이렇게 파가 들어오다가 끊긴 거죠. 중간에 신호가 무슨 이유 때문에 끊겨갖고 다음 파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이가 공백이 생기잖아요. 하나의 파에 대한 파장의 길이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이 구간에 대해서 신호가 끊기 단절 구간 동안에 포지셔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사이클 슬립이라고 합니다. 또 수신기 내부에서 전자부품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안에서 전자제품들끼리 생기는 노이즈에 의해서 위성 신호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걸 수신기 잡음 오차라고 그러고, 수신기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보통 측량 장비들은 3년마다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테나의 구심 오차. 내가 안테나를 이렇게 잘 세워서 측량을 한다. 위치 공간 정보를 위치를 받겠다 해서 또 세워놓는데, 지상의 점이 여기에요. 요 가운데 정확하게 연직으로 구심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잘못 세웠다. 그러면 신호는 위성에서 들어와서 여기서 맞춰갖고 이 위치가 결정이 돼서 이 아래로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내 위치가 위성의 이 구심을 잘못 해봤다 그러면 내가 이게 똑바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 있다 그러면 이 위치로 잡혀야 될 게 이 위치로 잡히게 되나, 위치가 서로 틀리게 되죠. 그죠?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게 구심 오차입니다. 또 최근 한 10년 동안에 이제 GPS 상시 관측소라고 해서 GPS를 24시간 신호를 수신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보통 국가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관측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미안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안테나가 세워져 있다 보니까요. 겨울이나 여름 사계절을 지나면서 온도 등에 의한 열 변형이 생겨요. 그래서 수신받을 위치가 휘어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게 안테나 위성 중심 변화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거고요. 다중 경로, 그 다음에 잡음, 시계 오차, 궤도 오차, 이 구조적 요인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의 시계에 의한 관련된 오차, 위성의 궤도 정보에 대한 오차, 그 다음에 대기에 신호가 들어오다가 이렇게 맞고 지연을 일으키게 되는 대기 지연 오차 있고요. 안테나 위성 변동, 시계, 수신기의 시계, 그 다음에 잡음 등등이 있고요. 맞고 되돌아오는 경로. 그러니까 위성에서부터는 이렇게 경로가 직선 경로가 돼야 되는데, 얘랑 맞고 들어오는 거리가 어떻게 돼요? 이만큼이 또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런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위성의 시계 오차,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원자시계 장착이 되어 있으나 시계 작은 오차가 잘못된 시간에 신호를 보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제어국에서 위성의 원자시계를 점검을 하고 있어서 시계를 다시 설정하거나, 아니면 항법 메시지에다가 지금 시계 오차가 얼마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포함시켜 갖고 보내도록,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위성의 궤도 오차고요. 위성 신호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위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위성의 예상 위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실제 궤도, 예상 궤도하고 실제 궤도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성 위치에 오차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이 당연히 내가 수신받고 있는 수신자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구조적 요인 오차 중 위성 궤도 오차고요. 그 다음에 전리층의 지연 오차입니다. 전리층이라면 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고도 약 50km에서 200km 사이에 전리적으로 대전된 입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충전된 입자들이 모여져 있는 1000km 정도 되는 두꺼운 층인데요. GPS 위성 신호가 빛의 속도로 이동하면서 도달할 때 이 전리층에 대해 입자되어 있는, 대전되어 있는 입자들을 만나면서요, 이 신호가 직선 경로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요. 이렇게 굴절을 일으키게 됩니다. 굴절을 일으키게 돼서 굽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 개의 주파수 수정해야 되겠네요. L1 주파수가 들어왔을 때 휘어지는 경로의 크기와 L2의 주파수에 휘어지는 경로의 크기가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1에 의해서 전리층에 대한 오차, 다음에 L2에 대해서 전리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에 대한 크기들을 선형 조합이라고 수학적으로 풀어요. 선형 조합 방법에 의해서 이 전리층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지연량이 얼마인지 이 크기들을 계산해서 이걸 보정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전리층에 대한 지연 효과를 계산하고 소거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럴 때는 뭐냐? 두 개의 주파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 꼭 체크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엔 구조적 오차 중에 대류권에 대한 지연 오차가 있어요. 대류권. 대기에
뭐 지표로부터 한 11km, 12km, 뭐 극쪽은 조금 더 우리 지구 자전에 의한 영향에서 대기층이 두꺼울 거고요. 적도 쪽은, 극쪽은 조금 짧겠죠. 이때 지구의 수증기 같은 것에 의해서 굴절 오차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거는 보통 표준 대기 굴절 모델식에서 소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대륙권 같은 경우에는 시시각각 수증기의 양이 변화를 하죠. 그죠? 워터베이퍼의 변화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요. 이 주파수가 들어오면서 신호가 대기권에서 발생되는 굴절은 앞서 봤던 보통 우리 이제 전리층에 의해서 할 때는 전리층에서는 주파수에 의존해서 발생되는 오차지만 이 대륙권에서 의존되지가 않습니다. 즉 주파수가 이 대기권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 성분에 의해서 얼마만큼 수증기가 뭐 예를 들어서 10이 있다. 그러면 지연량은 20이다. 30이 있다. 수증기가 그러면 지연량은 60이다. 이렇게 해서 어떠한 의존적인 결과로서 만들어지지 않고요. 수증기에 대한 성분들이 아주 다양한 밀도들 또 꼭 수증기뿐만이 아니고요. 또 화산재, 미세먼지, 황사 이런 등등의 에어로졸 성분에 의해서도 지연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정하기 위해는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표준 대기 굴절 모델 여러 가지 수학자들이 계산해 놓은 모델들이 있는데요. 그 모델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계산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을 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성 고도각 또는 안각, 임계각이라는 영어로는 마스크 앵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 보통 앞서 이제 전리층에 대한 지연 오차들을 소거하기 위해서는 이주파 수신기를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주파 수신기 두 개의 L1파와 L2파를 수신받을 수 있는 수신기는 여러분 상당히 고가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는 당연히 L1파에서 CA 코드만 받을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는 아주 단순한 칩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정면 위치를 결정할 때 쓰는 공간정보용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이주파 수신기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적게는 뭐 1000만원, 요즘에 한 7, 800MHz 많이 다운됐습니다만 제가 배울 당시에 대학원에서 이 GPS 배울 당시만 해도 거의 이주파 수신기는 1억 가까운 어마어마한 고가의 장비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주파 수신기를 가지고 전리층 굴절 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는데 어쨌든 신호가 들어올 때 이 내가 수신기로부터 포함되는 경로가 짧으면 짧을수록 통과되는 대기층이 적겠죠. 근데 이렇게 낮은 경로에서 들어오게 되는 신호들은 똑같은 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 중에 통과되는 곳이 작은 것보다 여기는 길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호를 아예 막자라는 거죠. 막고 싶어서 내가 수신받을 수신기가 세팅을 해서 몇 도 이내 거는 아예 못 들어오게끔 막겠다라는 게 위성 고도각 또는 임계각, 안각, 마스크 앵글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15도 정도 이용을 하게 되겠고요. 10도에서 15도. 그 다음에 너무 이거를 높게 해서 내가 위성 오차를 줄이겠다 그러면 이렇게 안각을 뭐 60도까지 하겠다 그러면 위성의 수가 적게 이 고도 안각 아래에 있는 거는 안 들어오겠죠. 안 들어오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위치를 결정을 할 때 최소의 위성수는 4개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4개 위성이 들어와서 4개 위성을 관측할 수 없게끔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보통은 15도에서 10도에 15도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육지 지역에서는 법률상으로 한 15도 정도 세팅을 하고 되어 있고요. 바닷가 같은 바다 쪽 뭐 막혀 있는 부분이 없죠. 신호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해양 쪽 파트는 이 안각을 약 5도 정도 세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중경로 오차인데요. 다중경로 오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반사예요. 멀티패스 오차라고도 하고요. 다중경로 오차라고도 해서 신호가 이렇게 위성과 수신기 간에 나랑 같이 다이렉트로 들어와야 되는데 바운스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리바운드 돼갖고 튀어나오는 현상들 이런 경우는 신호가 더 길죠. 얘와 나의 거리는 이 주파수에다가 얘가 도달했던 시간차
그죠? 내 주파수에다가 시간차 주파수 이렇게 계산하면 네 간의 거리가 나올 텐데요. 이런 경우는 되돌아 들어오기 때문에요. 시간 차이도 발생이 될 거고요. 그죠? 얘가 들어와야 될 시간차가 예를 들어 1초인데 얘는 갖다 맞고 들어왔으니까 2초 걸렸다. 그러면 얘와 얘는 거리는 요건데 더 길어지겠죠. 거리가 2배만큼. 그래서 이렇게 발생되는 오차들을 다중경로 오차라고 그래요. 오차의 여러 구조적인 오차 중에서 자주 물어보는 오차입니다. 다중경로 오차. 비교적 쉬운 거니까요. 이거는 서비스 문제라 생각하시고 다들 맞추셔야 됩니다.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오차 중 마지막 파트는 수신기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오차예요. 그래서 수신기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 같은 거, 그 다음에 수신기의 시계는 위성에 있는 시계보다는 확실히 정확도가 낮지요. 그래서 내가 나 언제 보냈어요 하고 시간을 딱 알려줘서 나한테 송신을 하더라도 내가 수신받는 시간이 오차가 발생이 되면 두 개의 시간 차이의 소리가 도달된 시간차를 계산할 텐데 얘 오차가 커지면 얘도 커지게 되니까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정확도가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 이게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쓰던 이주파형 수신기, 여기 이제 한 8천만원 하나의 세트에 당시 했었고요. 초창기 때 나왔던 손목시계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게끔, 지금 뭐 이런 장비들을 보면 구형이라고 보겠죠. 그죠? 손목시계용 GPS, 지금은 안 쓰지만 PDA 폰, GPS 실어가지고 여기 지도를 얹어서 네,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끔 GPS 수신 안테나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던 경우도 있고요. GPS가 탑재되는 휴대폰들이 또 과거에 이 2G 세대 때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되기 시작도 했습니다.